굿모닝. 야, 날씨가 일주일 만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약간 서늘한 느낌까지 있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렇게 더웠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가는가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또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거쳐서 이제 한 달쯤 있다가 9월 중순 16일 일단 귀국 예정으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 네. 벌써 뭐 18년째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많게는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는 있는데 100살까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점점 말이에요. 미국, 캐나다 이 북미 쪽이 참 자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유럽도 그렇고 참 먼 곳이다. 남미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남미 지역도 참 살기 좋은데요. 남미에 가면은 받는 느낌이 노랑머리들이 살고 있는 동남아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면 조금 우쭐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남미에 가면 서양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너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미국 우월주의 때문에 좀 그래. 별로 이렇게 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슈퍼파워니까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거나 공부를 하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참 어떡해. 근데 또 가서 보면 참 이 나라에서 배울 게 많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하여간 남미 쪽을 가보면 이게 같은 노랑머리 사람들이라도 경제력이 딸리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이런 데 가면은 가슴이 좀 쫙 펴지고, 한 번, 두 번 방문하면은 자주 가보고 싶은 나라가 그런 남미 지역이기는 하나, 너무 멀어서, 그죠? 너무 멀어서, 언감생시, 너무 멀어서 참 자주 도전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뭐 미국 쪽도 그래요. 미국, 캐나다도 너무 멀어. 비행기가 한 맥시멈 한 대여섯 시간 정도만 타고 갈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좌석도 너무 양극화가 돼서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하고 가격 차이가 아주 심하니까 참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비즈니스를 타고 뭐 1등석이야 뭐 그래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 거라고 치고, 그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저처럼 줄곧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또 뭐 이코노미도 또 이렇게 좀 조금 더 레그룸이, 그러니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그런 좌석, 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그러던가, 뭐 그것도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요즘 많은 그 항공사들이 비상구 좌석이 조금 앞이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비상구 좌석은 또 돈을 받고 팔고 그러잖아요.
정말 비행기를 타면 빈부격차가 정말 치사하지만 정말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비행기를 타면 많이 듭니다. 네.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 쉽게 엄두를 안 나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어제 무슨 기사를 보다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스위스에서 한 수천억의 그 재산가가 시속 50km 달리는 지역에서 77km로 달렸는데 이게 과속을 전에도 한 그런 기록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동일 범죄는 아니죠. 동일 규칙 위반. 그래서 벌금을 얼마를 냈다? 1억 7천만 원? 네, 1억 7천만 원의 벌칙금을 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위스에서는 그 벌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보통 50km 지점에서 10km까지는 봐주고, 65km로 달렸다. 그러면 15km로 오버했으니까, 얼마. 그 다음에 20km 이상 과속하면 얼마, 30km 이상 과속하면 얼마. 이렇게 갖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벌칙금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벌칙금이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스위스 방식이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갓길로 운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잘못된 것이죠. 특히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더더욱 잘못된 것이고, 다 같이 바쁜데, 그죠? 그런데 과감하게 고속도로 갓길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왜냐면은 그거 걸리면 벌금이 얼마나 내나, 아무리 많이 내 한 2-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벌금 2-3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수천억 재산가에게는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2-30만 원에 대한 그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 또는 실질적인 피해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재산세 낸 거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하겠죠. 그런 걸로 사람마다 그 벌칙금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캐나다 가면 운전을 특별히 조심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속을 하게 되면은요, 한 번 걸리면 예를 들어서 $200다. 두 번째 걸리면 똑같은 위반을 해도 $400가 되고, 세 번째 걸리면 운전면허가 압수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전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럼 캐나다 같은 데서 운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칙이 너무나 과하니까 운전을 아주 조심히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그 벌칙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그러니까 CCTV가 전부 다 벌칙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누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운전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과속된 것에 대한 벌칙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벌칙금을 내는 건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게 강합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그냥 닦지만 벌칙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압수해 버리죠. 그러니까 토우카가 와서, 그러니까 레카차라 그러죠, 우리가. 견인차가 와서 그냥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일정 기간 운전을 못하게 만들고. 음주운전도 그래요. 음주운전도 캐나다나 미국은 굉장히 엄하죠. 굉장히 엄해서 한번 걸리면은 운전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당연히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벌이 워낙 무서우니까, 워낙 무서우니까 규칙을 잘 지키죠. 우리나라는 그런 점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흔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기가 제일 좋다. 돈만 있으면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다.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 뭐 필리핀, 그다음에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데서는 물론 법이 지켜지는 것이 한국보다는 더 못하죠.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뭐 병원 시설도 그렇고 사회 인프라가 한국보다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제 후진국이고, 한국은 편의 시설도 되게 좋고 시스템도 엄청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서양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의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끼리인데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부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스스로도 상당 부분 내로남불 아니에요? 전 저도 스스로 생각해도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고, 또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통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한테 걸렸다 그러면 봐주세요 한다고 해서 딱지를 안 끊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조금 싼 걸로 하나 끊어주세요. 그럼 지금도 통할걸? 제가 최근에는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전 지금도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행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통하는 범주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룰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따고 1년 내에 처음 걸린 거는 경고장만 날린다, 이런 룰이 있거든요. 어찌되었던 간에 어제 스위스에서 그런 범칙금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신선하게 느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이제 캐나다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첫째, 너무 멀어서 부담스럽고, 그럼 두 번째, 가서도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막 즐겁다 그런 느낌이 너무 멀어서 그래. 우선 첫째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점점
한국가가 점점 좋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은 동남아권, 예. 일본,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예. 그럼 오히려 동남아에 가서 좀 살아볼래? 그러면은 나는 기꺼이 갈 것 같아. 예. 와이프가 동의를 안 해서 같이는 못 갑니다만은 왠지 동남아권에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동남아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잖아요. 어떤 점에서 좋아졌냐면은 요즘 동남아권에 가면은 뭐 한인타운들이 다 있지 않나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뭐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분당시 다낭구 또는 뭐 경기도 다낭시 뭐 이렇게도 그냥 애칭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한국적인 거, 그러니까 카페 문화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한국 음식점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뭐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기왕이면은 좀 가까운 나라, 가까운 나라에 가서 살면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동남아권이 요즘 좀 많이 뜨는 것 같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막 세계화,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서 세계화 바람 중에 이제 핵심이 그러니까 돈의 이전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돈의 이전, 그다음 뭐 기업의 이전,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워낙 세고 그다음에 공장 차리고 법인세도 세고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만 해도 지금 상속세,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로 많이 이주해 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낙 요즘 또 교통이 좋으니까 뭐 동남아권은 어디 가냐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뭐 한국으로 그냥 날라와서 한국에서 병원에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가 많이 뜨는 것 같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말은 잘 안 통하지만은 문화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교 문화권이고 불교 문화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가면 생긴 모습도 비슷하고 그래서 베트남이 많이 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또 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하면 또 대화가 다 통하니까 그래서 또 필리핀이 좀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것 같고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워낙 태국은 국제화 지수가 높은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나라가 그 태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도 보면 중식, 일식 그 다음에 오히려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그 음식이 뭐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 한국 음식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태국 음식점 있잖아요. 그 숫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는 워낙 태국이 문호를 일찍이 열었기 때문에 그 태국은 그 전쟁의 경험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전 조금만 거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저소득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같은 이제 불교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보다는 좀 문화 상향이 조금 비슷하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도 나름대로 뭐 호감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요즘 그 몽골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가까우니까요. 3시간 반 정도 되는 정말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몽골에서 영어보다 오히려 한국말이 더 잘 통하니까 그러니까 몽골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돈의 이동도 자유롭고 교통수단도 워낙 잘 되어 있고
어디 가도 한국 문화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병원 문제인데, 그래도 뭐 심한 거, 응급수술 같은 것들이야 뭐 각 지역에 돈이 조금 비싼 병원에 가면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지병이 있는 경우는 한국 들어와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지방 가서 살고 뭐 그런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요즘은 거의 다 비대면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워낙 좋으니까 뭐 그렇게 통신도 좋으니까 전 세계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동남아권은 물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동남아권에 가고 그렇게 일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앞으로는 돈의 이동도 과거처럼 막 이렇게 달러 바꿔가지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점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전에보다는 훨씬 쉬운 세상이 됐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캐나다, 미국 꽤 오래 한 2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거기서 지내고 이렇게 생활을 해본 저로서는 왠지 모르게 그래도 한국이 미우나 고우나 한국이 참 좋은 나라고, 그렇게 집 앞에 이런 그 매미 소리 나는 이런 그 산책, 뭐 이거 뭐 우리 집 앞마당이잖아요. 그냥 바로 앞마당인데, 대한민국은 뭐 어디를 가도 이런 앞마당들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전하게. 뭐 곰 나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캐나다 가서 이렇게 울창한 산림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와 하지만 그냥 유일한 이유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익숙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그냥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고 살게 되고,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든가 여기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살 때 그들도 한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눈치를 많이 보겠죠. 만약에 한국말을 좀 유창히 한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낫겠지만, 그래도 생긴 모양이 한국 사람하고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나라, 자기 나라의 파워가 경제력이 딸린다라는 이유로 눈치를 안 볼까 없을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도 그래요. 캐나다는 그래도 눈치를 조금 덜 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민자들이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덜해요. 미국은 조금 더 심하죠. 미국은 그런 게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 나라가 더 좋아지고, 또 내 나라에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래도 같은 문화권인 동양문화권, 동양문화권에 대한 호감도가 젊었을 때보다는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번에 귀국하면은 동남아를 또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여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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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